자, 마지막 시간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는데요. 여기는 거의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는, 자, 여기 이제 교재 625페이지인데요. 자, 이걸 가기 전에, 자, 앞쪽에 제가 564페이지로 가죠. 자, 564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의 감정평가가 있어요. 자, 토지는요, 토지 가액을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예외도 있어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자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표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자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토지가 3천만 필지가 다 가격이 달라요. 그럼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별 토지를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토지를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3천만 필지에서 50만 필지를 평가사가 선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개별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곱미터의 가격을 구할 때, 자, 표준지를 선정해요. 표준지 산정을 감정평가사가 하거든요. 자, 그래서 표준지를 산정해서 이 표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매긴 걸 가져서, 자, 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비교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제곱미터당 가격이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564페이지 가시면은 토지는 1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순서가 중요해요. 밑에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하십니다. BC 지객으로 암기하시는데요. 자, 비교 표준지는 인근 지역의 표준지를 가지고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사항의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는 유사지역으로 가는 거죠. 자, 시점 수정은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장이 조사 발표한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 지역 집가 변동을 적용할 것.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용도 지역에 집가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할 때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집가 변동률, 이용 사항별 집가 변동을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가 변동을 적용하는데 나가 나왔었습니다. 집가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 우리가 한국은행에 대한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자,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죠.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용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증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제가 오른쪽에 해놨는데요. 자, 당구장 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지를 기준할 때는 토지가격 선정할 때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표준지를 선정할 때 이 표준지는 정상적인 적정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점 수정만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조항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냐면 일단은 57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9번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시점 수정, 지용료인 그 밖에 요인 보정 들어가는데 사정 보정이라는 건 안 들어가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자, 들어갑니다. 자, 12-2로 가시면, 자, 만약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우리가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 사례로 갑니다. 자, 그게 어디에 이제 우리가 실려 있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574페이지 제14조에, 자, 오른쪽에, 5번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준할 때는 거래 사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자, 적절한 실거래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거래 사례였는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거 있을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간다는 거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자, 그때 4번을 가시면요. 원래 비교 방식으로 가지만 토지의 임대료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자, 그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페이지 571페이지 12-2를 보시면요. 적정한 실거래가는,
자,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도시는 빨리 바뀌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3년 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5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도시는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625페이지입니다. 자, 공시제도에 대한 거는 넘기셔서 뭐 도입 배경 이런 거는 제가 이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626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토지와 주택, 비주거용에 대한 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자, 항상 공통점이 공시주체가 있습니다. 공시주체가, 자,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임말이죠.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신구장은 시군구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 꿀팁을 드리면 개별만 나오면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제가 시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항상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자, 국장이 나오면 중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군구장은 쉬워요. 시군구가 붙습니다.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통점은, 자, 이의시청 들어갑니다. 공통점은. 자, 이의시청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일단 공시 기준부터 갈게요. 자, 공시하는 기준일은 다 날짜는 1월 1일 날 가요. 모든 것들은 다 기준일을 1월 1일로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 공시로부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자, 공시일로부터, 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한다. 이내하고요.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 자, 서면인데 전자문서도 포함이 돼요. 전자문서. 그래서 전자문서도 포함이 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토지공시제도가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 토지공시가 처음 생기면서 두 가지로 나누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나눕니다. 개별 공시지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 공시하는 주체가 개별은 무조건 시장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가 그냥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고요. 자, 표준지는 무조건 국장입니다. 자, 그럼 평가사가 산정을 하죠. 그래서 표준지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자, 개별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있는 그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매겨요.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평가사가 그 검증 업무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국장이 얘가 잘 평가할 수 있게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토갑이라고 하는데 토지 가격 비준표는, 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누구든지 그 가격을 비교해서 비준표를 만들어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나옵니다. 효력은요, 자, 당연히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보 제공을 해줘요. 이 지가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요. 거래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자, 가격 산정을 합니다. 지가 산정. 지가 산정이 기준이 되죠. 지가 산정은 이제 우리가 수용시 보상 평가해 주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상액 산정 기준이거든요. 평가사가 평가액을 이제 평가할 때 개별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 들어가죠. 근데 개별공시지가는 무조건 세금이에요. 세금이나 부담금 기준입니다. 물론 이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까지 나오긴 했는데 부담금 기준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시 기준이 1월 1일입니다. 근데 결정 공시하는 날짜는 달라요. 결정 공시는, 자, 얘는 말일날 합니다. 그래서 얘는 2월 말일날 하고요. 2월 말일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5월 30일 날 결정 공시예요.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이제 626페이지 가시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권 들어오면서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주택 가격 공시도 만들어집니다. 자, 주택 가격 공시는 자, 우리가 공법 시간에 주택법이나 건축법 시간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는 시세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해버려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해버리니까 감정평가가 평가할 필요가 없죠. 전체 조사하니까. 자,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당연히 표준하고 개별을 나눕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나누겠죠. 자, 그러면은 공동주택은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표준이라는 것에 적정이 붙고 공동에도 붙는데 개별에만 적정이 안 붙죠. 적정은 정상적인 가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개별만 시장이 결정 공시하죠. 그럼 얘도 시장이 결정 공시하고요. 자, 얘는 국장, 얘도 국장입니다. 자, 하는 효력은요. 표준주택 가격은 오로지 개별주택 선정에만 기준이 돼요. 근데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따로 떨어져서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첫 번째,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업무도 관련돼요. 지금 보유세를 올린다는 자체는 또 공동주택에 또 가격을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결정 공시하는 날짜도 보는데 우리가 표준주택에 대한 산정은 원래 평가사가 있는데 이제 감정원으로 아예 이관돼 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무원의 검증 업무도 감정원으로 갑니다. 그럼 주택은 다 감정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정하는 공시일은 달라요. 자, 공시일은 다 말일입니다. 말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책에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자, 우리가 144로 암기하시면 돼요. 144. 그래서 1월, 표준주택은 1월 31일 날 하고요. 자, 개별주택은 4월 30일 날 하고, 공동주택도 4월 30일 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오면서 비주거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주거용이 아닌 걸 얘기를 한 거죠. 뭐 업무용 같은 거. 자, 그러면 비주거용이라는 자체는 되게 쉬워요. 쉽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 주택 공시를 알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단독을 얘는 일반이라고 표현해요. 일반.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다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은 비주거형이 표준하고 개별에 대한 게 있죠. 자, 그렇지만 집합은 구분하지 않죠. 자, 그러면 개별만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하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하죠. 그러면 얘 공시랑 따라가기 때문에 얘는 굳이 뭐 그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장이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오면서 얘를 구할 때는 주택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도 결정 공시하는 날짜가 144가 똑같아요. 144가. 그래서 이건 144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오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표준하고 똑같으니까 1월 30일 날 한다. 그 다음에 개별에 대한 비주거용은 4월 30일 날 한다. 그 다음 공동을 집합이라고 했죠. 집합에 대한 비주거용은 얘도 4월 30일 날 한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월 1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25, 144, 144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비주거용은 한국감정원도 되고 감정평가사도 다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밑에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표준지입니다.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국장이 하죠. 그래서 국장이 조사평가에서 표준지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이게 적정 가격을 또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표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표준지의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준용성, 확정성, 안정성인데,
자, 거기도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예를 가지고 막 물어보진 않죠. 자, 그래서 표준지에 우리가 제목은 뭐냐면 선정 기준이에요. 그럼 표준지가 되려면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대표성. 자, 그러면은 지가가 대표가 돼서 너무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토지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용성이다. 중용성. 그럼 중용성이라는 자체는 표준적인 토지에 된다. 그래서 평균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토지에 대한 이용사항이라든지 생긴 모양, 현상, 면적이 또 표준적이어야 되고 중용적이어야 되고 토지 구별의 확정성. 누가 봐도 구분이 돼야 된다. 확정성.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확정성은 명확하고 쉽게 확인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토지 이용의 안정성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 된다. 누가 봐도 이제 계속적으로 적합한 일시적인 이용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그분을 이제 안아야 되니까 대중인을 확 안자, 대중 확 안, 이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되는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선정의 제외 대상은 자, 국공유지 같은 거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입니다. 자, 국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합니다. 항상 표준지는 적정이 들어가죠. 의뢰받은 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 가격 기타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해서 표준지 조사평가서를 국장한테 제출하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국장이 나오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지가공시라는 건요. 자, 땅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건물 연면적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요. 표준지는 지번 들어가고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 면적 및 현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사항, 대통령이 정한 사항은 뭐 지목, 지리적 위치, 토지 용도 제한, 도로교통사항, 지세 같은 게 들어가 땅이니까. 자, 이 시청할 수 있죠. 자, 이 시청은 아까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나왔었는데요.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이용자 법률적 이해관계자, 즉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국장에 서면으로 이의 시청한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자, 통지를 합니다. 통지도 마찬가지예요. 통지는 이의 신청 기간이 국장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자,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서면으로 하죠. 심사하는 것도. 그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는 자, 우리가 아까 표준지는 정보 제공을 합니다. 정보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일반인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일반적인 토지에 거래가 되는 지표가 되죠. 그 다음에 국가가 지가 산정입니다. 보상금 산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전평가업자가 토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죠. 개별 토지에.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산정이 되고 토지가격 표준표 작성이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표준지라는 것은 항상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가격.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의 평가 기준은 적정 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건데,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의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서 일반 감정평가할 때는 그걸 매기죠. 근데 공시지가 할 때는 적정 가격을 매기라고 가격공시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용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은 현재 실제 지목으로 가는데, 자, 공시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체크하시고요. 일시적인 영상은 제외된다. 자, 우리가 토지의 건물서도 나지로 갑니다. 나지를 상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착물이 없는 일종의 독립평가나 조건평가를 인정하죠. 고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가고요. 개발이익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평가 방식을 좀 그냥 참고하시고요. 개별 공시가는 시장공시구청 정의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한 어떻습니까? 목적을 위한 작가 한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표준표를 사용해서 결정 공시하는 매년 공시 현재 개별 토지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떻습니까? 이 개별 공시가에 대한 한정은 국장이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주면 시장이 공무원이 이제 그걸 매긴다는 거죠.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자, 시장공시구청장은 항상 시군구에 대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를 거치죠. 요거.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세금이에요. 적용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3번에 항상 국세, 지방세, 부담금 기준입니다. 국공유의 재산의 사용료 대부로도 나왔긴 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가 산정 시 유의사항은
자, 표준지, 비과세 토지,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산정되지 않는다. 이게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공시지가를 우리가 개별 공시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로 선정된 거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기 때문에 표준지는 별도로 또 개별 공시지가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부담금이 아닌 거는. 그 다음에 오른쪽 토지가격 비준표는 뭐예요? 우리가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개별 공시가의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장이 작성하죠. 우리가 제공해서 표준지와 개별 토지 간의 지가형성면에 관한 표준지 비준표를 공무원들한테 작성해 줘서 우리가 가볍게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제가 지금 한 거를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공시로 갑니다. 자, 주택공시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택이라는 것은 632페이지 가시면, 자,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특히 표준은 단독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632페이지 표준주택 가격 공시로 갑니다. 자, 표준주택 선정 및 표준주택 가격 공시. 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이 중요한데요. 이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 나왔어요. 단독주택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이라고 해야 됩니다. 공시 기준이 1월 1일 가고요. 적정가격이라는 게 표준 들어가고요. 항상 국장에 나오니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에 대한 거는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지만 결정 공시하는 날짜는 1월 30일 날 공시합니다.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가고요. 우리가 단위면적당에 대한 제곱미터의 가격을 공시하지 않죠. 전체 면적 가격을 공시하니까 토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번에 가시면은 자 주의 것만 볼게요. 디귿에 보시면 자 표준택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택도 적정으로 가기 때문에 표준택의 전세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 걸로 보고 적정하고 봅니다. 자, 표준택은 당연히 주택이죠. 주택의 지번, 표준택의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 표준주택 대지 면적, 그 다음에 현상, 그 다음에 용도,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수익, 임의사항을 포함되는데요. 표준지는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건물은. 그 다음에 지목, 지적위치, 도로교통상황, 국계법에 의해서 용도 제한, 그 밖에 표준택의 가격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순서를 그냥 보시고요. 개별주택 갑니다. 개별주택 결정 공시는 자 누가 합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이 하죠. 그래서 국장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구수구청장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결정 공시하죠. 근데 시군구 부동산 평가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구수구청이 4월 30일 날 결정 공시합니다. 자, 그럼 표준택으로 선정된 다주택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돼요? 아까 표준지랑 똑같아요. 개별 공시가를 매기지 않죠. 그럼 표준주택도 마찬가지로 그 선정된 다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를 별도로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 그 해당 표준주택을 개별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활용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개별주택은 제가 가격 정보와 가세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산정만 가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택이라는 건 항상 지번과 가격 들어가고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죠.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 표준주택에 대한 것을 국장이 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이 개별주택 시장군수구청장에 넘기면 얘가 그걸 매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으로 갑니다. 자, 공동주택은 보세요. 자, 표준과 개별을 자, 구분하지 않으니까 국장이 하면서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은 국장은 자 1월 1일 현재의 적정 가격이 항상 들어갑니다. 얘는 개별이 없으니까 중앙부동산평가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죠. 항상 우리가 개별 공시가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같은 거는 이제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겠죠. 마지막으로. 그다음 다만 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청장이 국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공시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것은 구세청장도 결정 공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공동주택은 4번. 제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국장이 결정 공시하고요. 그래서 공주택 가격 조사 산정을 의뢰받는 감정원은 공주택 그 밖에 국장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산정에서 그 보고서를 어때요? 국장한테 제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공주택 가격 활용도 똑같아요. 자, 표주택 가격은 개별주택에 대한 그 가격 산정만 가고요. 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두 가지 다 합니다.
얘도 가격 정보 제공하고요. 공동주택도 가세원부도 관련되죠. 이 시청 들어갈 수 있어요. 공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한테 서면으로 이의청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이의청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공시하고 이의시청에 대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주택도 자, 전세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 조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보고 적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자, 그럼 밑에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내용을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독은요, 지가 공시 절차와 균형해요. 그럼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나누면서, 자, 표준은 무조건 국장이 결정 공시하죠. 그 다음에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고, 공시일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고, 공시하는 날짜는 1월 30일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표준주택은 오로지 효력이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만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시 내용은 당연히 주택이다 보니까 표준주택, 지번, 가격, 대지 면적, 현상, 용도, 연면적 구조. 자, 사용수익일, 임시사용수익일도 들어가는데요. 건축허가에는 안 들어가요. 또 소유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개별주택의 결정 공시는 누가 합니까? 개별은 무조건 시장이죠. 시장구조구청장이 하고 1월 1일이 기준이며 공시일은 4월 30일 날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공시 내역은 지번과 가격만 들어가고요. 공동주택 갑니다. 자,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주택은 국장이 공시하며 한국감정원이 전수조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국장이 공시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고 결정 공시일은 4월 30일이라는 거죠. 자, 얘도 효력이요. 가격 정보하고 가세 업무합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당연히 지번, 가격, 면적, 명칭 들어가고요. 아파트 동호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슨 레미안 아파트 들어가고 소유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럽니다. 자, 토지라는 것은요,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었는데, 거래사례가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는 거. 그럼 개별 토지를 매길 땐 표준지를 산정해서 매깁니다. 근데 이것이 적정 가격 매기니까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로 갈 수 있다. 자, 그럼 공시주체로 갑니다. 항상 국장과 시장구조구청장을 바꿔 매겠죠. 그럼 팁을 드리면 항상 개별 나오면 무조건 시장구조구청장, 나머지는 다 국장이죠. 그럼 국장이 나오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군구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입니다. 자, 공통점은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이신청, 공실로부터 30일을 하고요.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고 전자문서도 포함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자, 공시일과 결정 공시일은 틀려요. 그러면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여기에 1월 1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25, 144, 144 다 말일입니다. 자, 표준은 누가 합니까? 국장, 개별공시가는 시장이 하고요. 표준지 산정은 평가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 업무도 해주고 국장이 이걸 작성하면 시장구수 공무원이 매긴다는 거죠. 정보 제공, 표준공시가는 거래지표, 지가산정기준, 자, 개별적인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자, 얘는 세금 부담 기준이고요. 자, 우리가 주택이라는 건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합니다. 표준은 국장, 개별은 시장, 공동주택은 구분하지 않으니까 국장. 자, 비주거용은요, 단독을 일반, 공동을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만 개별이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거든요. 그럼 144라는 다 말일날 결정 공시한다는 게 똑같다는 거. 특히, 자,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국장이 작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장이 또 표준 가격, 우리가 주택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얘한테 넘기면 얘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표준지 선정은 감정평가사가지만 공동주택은 감정원이 하고 표준주택도 원래는 감정평가사가 했었어요. 근데 한국감정원이 다 이관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에 대한 산정은 다 한국감정원에서 한다. 근데 비주거형은 반드시 감정원이 아니라 평가사나 감정원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의적입니다. 얘는 필수적이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 공시 제도는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실 게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가 나눈다. 자, 주택은요. 단독과 공동이지만 공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해버린다. 그러면 단독이라는 건 표준하고 개별을 나눈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박근혜 정부가 왔지만 그냥 단독을 일반, 공동을 집합으로 한다. 자, 그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 어렵습니다. 8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8번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나눴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건 7에서 8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제가 문제집 때 또 기본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또 차근차근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